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깊은 새벽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경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게시글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기묘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했다. 영상 속에는 소리 없는 장면들이 교차하며 재생되고 중간중간 무언가 알 수 없는 형체가 화면에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남자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첫 번째 날 그는 새벽에 휴대전화 알람 소리로 잠에서 깨어났다. 화면에는 난 당신을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날 밤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그의 창문 밖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두 번째 날에는 컴퓨터가 자기 혼자 켜져 무심코 쳐다보던 그의 화면에 낯설고 음침한 얼굴이 텍스트와 함께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라는 글귀와 함께였다. 심지어 그 얼굴은 그의 기억 속 깊숙이 잊혀져 버린 10년 전 돌아가신 이모의 얼굴과 흡사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영상 파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삭제가 되지 않았다. 파일은 마치 컴퓨터의 뿌리를 내려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날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할 뿐 깊게 설명하지 못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본 적도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짧은 문장을 남기곤 했다. 너도 이 영상을 봤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공포는 가중되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언제나 그 영상은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처럼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삭제는 여전히 불가능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랬을 때 약한 길거리,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놀랍게도 그림자는 점점 그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이 올수록 그것은 무언가 유체이탈한 형체처럼 보였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이제 곧 만날 시간이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겁에 질린 그는 모든 불을 켜고 컴퓨터를 강제로 껐다. 그리고 벽 너머로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불현듯 동시에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컴퓨터 화면은 다시 떠올랐고 익숙한 그 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간 얼굴은 이번에는 자신의 것으로 보였다.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 멎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영상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그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와 목소리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오고 있었다. 스스로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이자 스스로가 벗어나고자 했던 과거와의 화해하지 못한 연결이었음을 그 이후 그는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고 혼자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길을 나섰다. 공포는 결국 그저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도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창문 밖을 한번 본 후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는 수십 년 전 대가족이 살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와 모든 가족을 데려갔을 것이라며 무서워할 뿐이었다. 그 집은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시간과 함께 집 안팎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리고 수많은 괴담이 오갔다. 누구는 밤에 그 집 근처를 지날 때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였고, 또 누구는 창문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을 모험 장소로 삼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면서 귀신을 보거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촬영하려 했다. 그러나 들어갔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급기야 겁에 질려 뛰쳐나왔고, 그날 밤 본 것을 차마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4명이 그 집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었고, 이런저런 괴담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각기 각종 장비를 챙겼다. 최신형 스마트폰, 손전등, 디지털 카메라, 심지어는 탐지기까지 준비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마을을 지나 폐가로 향했다. 주변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밤 공기는 싸늘했다. 집 앞에 다다른 4 친구들은 잠시 멈춰섰다. 그 낡고 오래된 집은 달빛에 비쳐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집 내부는 더욱 음산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얽혀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4 친구는 방 하나하나를 차례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만이 그들을 반길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2층에 도달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4사람 모두 이 느낌을 감지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묵묵히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바로 옆방을 가리켰다. 그들은 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예전에 쓰였을 법한 둥그런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책과 촛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문 쪽에서는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고는 있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으려 할 때 갑자기 방 안에 햇바람이 휘몰아치 고촛불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탁자 위의 책장이 빠르게 넘겨지더니 마침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글자가 잔뜩 적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윽고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책장에 다가가 무슨 글인지 읽기 시작했다. 원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글자가 그의 입에서 소리 내어 읽힘과 동시에 서서히 밝아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언어처럼 들렸지만 친구가 소리를 내어 읽을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일시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가 온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요동쳤고 곧 혼란에 빠졌다. 방 안은 점차 어둡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려왔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내 친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알 수 없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때로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비명을 지르며 나왔던 그 집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다만 동이 트는 아침, 그들은 떠나기 전 끝내 그 책에서 보았던 마지막 한 줄을 읽어보았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깨어났다. 라는 불길한 경고였다. 이후 그들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저 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비밀로 묻어 두기로 약속하며 그렇게 시골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결코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오래된 폐가의 비밀을 간직한 채 말이다. 3번째 이야기. 2000년대 중반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이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 희준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그는 오래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때로는 그곳에 자신의 경험을 남기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희준은 친구들에게서 오래된 웹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이트는 보통의 검색 엔진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더구나 그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의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받아 귀신이 해결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희주는 당장 그 사이트를 찾아보기로 했다. 깜빡거리는 모니터 앞에 앉아 친구에게서 들은 대로 웹 주소를 입력하자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시오라는 문구가 떴다. 희주는 장난삼아 요즘 학교에서 겪고 있는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 적어보았다. 입력을 마치자 잠시 후에 해결 완료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희주는 별다른 기대 없이 컴퓨터를 껐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희주는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다툼을 벌였던 친구가 갑작스레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유를 몰랐고 누구도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희주는 그 친구 생활기록부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희주는 귀신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그 일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밤마다 희준의 방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희준이 꿈을 꾼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창에서 게시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글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았다. 글쓴이는 그 사이트에 고민을 적어낸 뒤 이상한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큰 불행을 겪었다고 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이트를 통해 귀신이 해결하는 문제는 항상 누군가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었다. 그제야 희주는 자신이 멀쩡한 친구의 인생을 뒤흔들었음을 깨달았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당황한 희주는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사연을 지워달라고 빌었지만 사이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밤중 희준의 방 창문 밖에서 들리던 속삭임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는 서서히 그의 방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오기 시작했다. 희준은 공포에 사로잡혀 방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했고 그림자는 사라졌다. 얼마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그 사이트에 접속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끝내 그 사이트는 전설로 남아 사라졌고 희주는 다시는 그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여전히 가끔 희준의 방 창문 밖에는 의문의 그림자가 찾아오곤 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희주는 깨달았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